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인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백신 때문에 요란했습니다. 백신이 파이자 백신이 굉장히 성공했다는 걸 발표가 됐고 또 파우치 소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그거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인정을 해서 그런지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 이른바 머니 무브가 활발합니다. 이제 투자처가 확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우선 그걸 좀 몇 개 짚어드리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래켄밀러, 이 사람이 CNBC 나와서요, 백신 소식이 나오는 바람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대규모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는 숏마켓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충고도 했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5년에서 6년 뒤에는 대규모 부양발 인프레가 분명히 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그런 거 대비한 해지로다가 금과 비트코인을 자기는 추천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모나 마야한 미국 투자 전략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주에서 경기 순환주,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은 인프라, 청정에너지, 5G 그리고 로봇 섹터가 앞으로 1년 정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코엔의 유통부문 전문 애널리스트인 올리버 코엔은 지금의 머니 무브와 관련해서 조금 기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베타 계수가 높고 공매도 비중이 큰 종목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상당히 더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소매주를 좀 골라내라고.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코로나 충격이 심했던 노드스트롬하고 메이시스, 콜스가 앞으로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W의 프레데릭 캐넌 리서치 디렉터는 백신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가 좀 이렇게 이제 오름세다. 그래서 은행주한테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은행 섹터가 지난 S&P 대비 30% 정도 좀 처져 있다. 하지만 밸류는 팬데믹 이전하고에 비해서 여전히 전혀 손색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저금리 기조가 있고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규제가 강화될 테니까 이거는 염두에 둬라 하는 충고를 했고요. JP 모건은 종목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장기담보대출 비중이 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US 뱅커프가 특히 수혜주라고 본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소형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것도 상당히 주목을 하는 권고들 몇 개 나왔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아리왈드 기술 분석 담당 헤드는요, 미국의 소형주 강세 흐름이 증시 전반의 호재다. 그러면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2년 사이에 가파르게 올랐고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형주가 2013년 이후에 한 7년 정도 부진해왔다는 얘기를 했고요. 록펠러 캐피털 밑에 비오스 어드바이저스의 마이클 바피스 디렉터는 소형주 강세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고공행진해온 기술주가 밀리면서 가치주가 주목받는 점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또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은 S&P 지수 전망치를 또 올렸습니다. 일제히. 골드만삭스는 올해 전망치를 원래 3,600으로 잡았던 거를 3,700으로 높였다고 밝혔고요. 내년에는 4,300까지 그리고 2022년 말에는 목표치가 한 4,600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한 3,500 정도거든요. JP모건도 내년에 S&P 지수가 4,000을 돌파하고 내년 말에는 4,500까지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는 추가 부양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탄력이 더 붙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백신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백신 흥보를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도 많습니다. UBS의 악셀 베버 회장은 백신이 기대는 된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나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견제를 했습니다. 베버 회장은 미국의 GDP가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는 적어도 자기가 보기에는 1년쯤 걸릴 거다.
그리고 실업률하고 성장세 정상화는 여기다가 더해서 한 1년, 2년 정도가 더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에릭 로젠그렌 그 보스턴 연방준비연행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이 반갑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일반 보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워낙 그 트럼프에 대한 그 백신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서 과연 얼마나 맞을지도 좀 지켜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스케 은행은 화이자 백신이 90% 이상 효율을 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그 마이너스 70도, 영하 마이너스 이제 섭씨 마이너스 70도 보관 조건이 있어 이거는 큰 걸림돌이다.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는 모더나가 자기들이 백신을 내놓을 때는 영상 5도에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현실적인 한계를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던 트러스트의 칼 타넨바움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는요. 미국 경제가 지금 회복세긴 하지만 미국인 1,000만 명이 아직도 실업 상태고, 그리고 주정부 같은 지방 지자체들도 지금 세수 손질이 때문에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백신에만 전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도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회복 추이가 코로나 확산 속도에 따라서 상당히 불규칙적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재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은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하고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아직도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 말을 이제 언론들은 추가 부양 시사를 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그 백신 그 선두 그룹이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인데, 이 CEO들이 슬그머니 그 보유 지분을 많이 처분한 걸로 그렇게 또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화이자 CEO는 지난 그러니까 11월 19일자에 한 13만 주 이상을 처분해서 한 600만 달러 정도를 달러를 챙긴 모양입니다. 회사는 예정됐던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보는 시설은 곱지가 않습니다. 또 모더나 CEO도 올해 들어서 한 50만 주 이상을 처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더나는 기억하시죠? 앞서서 자기네가 백신 성공적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수치도 제시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유가가 막 요동을 쳤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처분했는데도 모더나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전체 보유 지분 그 가치는 오히려 처분 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아까 그 금리가 좀 올라간다는 말씀 드렸죠. 이래서 지금 월가 일각에서는요, 그 연준이 이제 파월 의장도 그렇고 미국 코로나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시사를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백신 때문에 연준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스톱되거나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이 분석을 했는데요. 연준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은 S&P 지수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은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환경이 그 주가를 자주 유지해 왔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식 같은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채권 시장의 어떤 그 자금 흐름을 좌우를 했었는데,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이제 저성장 시대가 되고, 그래서 금리 상승이 성장의 걸림돌로 여겨지면서 주가를 짓누르는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아직도 불복을 하지만 뭐 바이든 당선 직권은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특히 그 그린화, 특히 그 그린본드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추세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연준이 그 11월 9일,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당선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이후죠. 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기후 변화를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초기 재무장관 후보로 이제 유력 하마평에 오르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보고서에 이제 낸 내용이 그동안 투자 심리, 그동안 어떤 그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조금씩 커지면서 이런 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투자에 큰 영향을 주는 그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도미노 효과를 가격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월가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 기정사실화 이후에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내년에 처음으로 녹색 채권, 그린 본드를 발행하는 걸로 재무장관이 하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원래 상당히 영국은 소극적이었는데 내년에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그 당사국 총회를 영국이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좀 바뀐 것 같다. 독일도 지난 9월에 10년물 만기 10년물 그 녹색 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했고 이달 안에 5년물을 추가 발행할 걸로 보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역시 그린 본드를 발행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통신은 미국도 그동안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그린 본드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발행국으로 합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1조 7천억 달러 정도를 연방 투자할 건데 여기 그린 차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이 발행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세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린 본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레이너드가 과연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이 될 것이냐는 데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우리 나이로 지금 환갑입니다. 지금 연준은 아시다시피 연준 이사들은 지금 거의 공화당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남은 이제 케이스인데요. 파월도 공화당에서 임명이 됐지만 워낙 꼼꼼하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가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 브레이너드 이사가 월가 규제 얘기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쪽 연준 이사들은 이제 월가 규제를 좀 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전부 방해를 한 겁니다. 특히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거품을 부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재무장관이 되면은 이거 골치 아프다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조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레이너드가 중국 쪽에 대해서는 반면에 조금 좀 유화적이라는 데 대한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무차관 할 때 환율 보고서 낼 때 중국을 절대 그 환율 위반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이든이 집권을 해도 트럼프 못지않게 중국을 두들길 거라는 관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월가가 이제 브레이너드가 재무장관이 되면은 과연 중국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어떻게 될지 이걸 주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월가가 또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리 겐슬러. 이 사람은 이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금융 규제 그 키를 잡을 것 같다는 관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 겐슬러는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 은행이 그 돈벌이가 짭짤했던 그 수압 트레이딩 데스크를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금리 담합을 들춰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몇십억 달러 벌금들을 대형은행들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그 팀이 그야말로 규제 저승사자라는 그 얘기를 듣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제 책임을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되는 그 겐슬러가 비트코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월가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게 됐을 때 비트코인 쪽에 이게 긍정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그것도 지금 관측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월가가 더 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백신 때문에 이번 주 상당히 바빴고 트럼프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하지만 이미 뭐 기차는 가고 있는 상태고 오늘 새벽에는 뭐 그 뉴욕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 때문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뭐 뉴욕 증시는 월가에서는 불안감은 좀 거친 모습인데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는 계속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